역사는 지루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요. 우리나라의 긴 역사를 어린 친구들의 눈높이에서 만나보았으면 합니다. 선사시대부터 알아보기로 해요. 안녕, 나는 4만 년 전쯤 이 땅에 살았던 흥수아이라고 해. 내 나이는 5살이고 생김새는 너희와 비슷하단다. 하지만 사는 모습은 지금의 너희와 아주 달랐어. 우리는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단다. 필요한 물건은 대부분 돌로 만들었어. 돌로 얼마나 대단한 물건을 만들었겠냐고? 그건 너희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야. 너희 눈에는 모두 비슷비슷한 돌멩이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돌도구로 사냥도 하고 짐승 가죽도 벗기고 옷도 만들고 못하는 게 없었지. 그런 도구들을 요리조리 뜯어보면 오랜 옛날 우리가 살았던 모습을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나와 함께 머나먼 과거로 떠나보자. 까마득히 먼 옛날 우리 인류의 먼 조상이 아프리카 대륙에 처음 나타났어. 생김새는 침팬지나 고릴라와 비슷했겠지만 머리가 영리했고 손으로 땅을 짚지 않고 두 발로 서서 걸을 수 있었어. 그러다 보니 다른 동물과 달리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지. 이들은 막대기로 식물의 뿌리를 캐어 먹기도 하고 힘센 짐승이 공격해오면 돌멩이를 던져 내쫓기도 했어. 손을 쓰고 두 발로 걷는 가운데 이들의 생김새는 점점 더 오늘날의 사람과 비슷해졌지. 영리한 인류의 조상은 도구를 만드는 방법도 깨달았단다. 주변에 널리 있는 돌을 주워 깨뜨리고 떼어내어서 모서리가 날카로운 돌 조각이 나오면 칼날처럼 사용했어. 이처럼 돌을 깨서 만든 도구를 뗀석기라고 불러. 그리고 아주 옛날 인류의 조상이 뗀석기를 쓰던 때를 구석기 시대라고 한단다. 아프리카에는 사람 수가 점점 많아졌어. 먹을거리를 차지하려는 경쟁도 덩달아 심해졌지. 결국 먹을거리를 찾아 아프리카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 이들은 유럽과 아시아로 널리 퍼져나갔어. 그중 어떤 무리는 중국을 거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까지 오게 되었지. 그런데 새로 옮겨간 곳의 날씨는 1년 내내 따뜻한 아프리카와는 너무 달랐어. 추웠다가 더웠다가 변덕이 몹시 심했지. 특히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 그래서 이들은 추위를 피해 동굴 안에 보금자리를 꾸몄단다. 사람들은 이 무렵 처음으로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어.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이면 들판에 큰 불이 나기도 했는데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른 동물들처럼 불을 무서워했지.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용기를 내 불붙은 나뭇가지를 동굴 안으로 가져왔어. 불을 사용하게 되자 사람들의 생활은 크게 바뀌었지. 사나운 맹수가 덤비더라도 불로 쫓아낼 수 있었고 동굴 안에 불을 피우면 따뜻하게 지낼 수도 있었어. 사냥한 고기를 불에 구우면 맛이 훨씬 좋아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 환하게 밝아진 동굴에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었단다. 아프리카를 떠난 사람들이 한반도에 처음 나타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70만 년 전쯤의 일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반도에서도 구석기 시대가 시작된 거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줄 몰라서 늘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녀야 했어. 나무 열매를 따먹거나 식물 뿌리를 캐어 먹었고 개구리와 들쥐처럼 쉽게 사냥할 수 있는 작은 동물도 잡아먹었어. 운이 좋으면 사슴이나 말처럼 큰 짐승을 잡기도 했단다. 사냥을 하거나 나무를 자르려면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했어. 가장 흔하게 썼던 것은 돌을 깨뜨리거나
떼어내어 만든 뗀석기였지. 짐승의 뼈나 나뭇가지 끝을 뾰족하게 다듬어 꼬챙이를 만들어 쓰기도 했어. 한반도에 살던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동굴에서 살았지만 동굴이 없으면 큰 바위 밑의 그늘에서 살기도 했어. 더운 여름철이나 사냥하러 멀리 나갔을 때에는 나뭇가지로 간단히 움막을 지어 잠깐씩 살기도 했단다. 한반도에 자리 잡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갈수록 지혜로워졌어. 어떤 돌멩이가 석기를 만들기에 좋은지, 어떻게 하면 석기를 더 잘 만들 수 있는지 궁리를 거듭하다 보니 머리가 좋아진 거야. 그래서 석기를 만들기 좋은 돌멩이는 이사 갈 때 꼭 챙겨갔어. 또 뾰족한 석기를 길고 튼튼한 나무 자루에 매달아 돌창도 만들었지. 돌창 덕분에 사냥은 훨씬 쉬워졌어. 예전 같으면 짐승과 직접 맞붙어 싸워야 했지만 이제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도 짐승을 공격할 수 있게 된 거야. 돌창으로 곰이나 들소처럼 거센 짐승을 물리칠 수 있게 되자 사람들은 조금씩 동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단다. 짐승들이 나다니는 들판에서도 오두막을 짓고 살 용기가 생긴 거야. 이제 사람들은 한반도 곳곳으로 퍼져나갔지. 석기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짐승을 더 많이 사냥할 수 있었고 맹수도 물리치기 쉬워졌어. 먹을거리와 맹수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자 사람들의 생활은 한결 여유로워졌단다. 그래서 그동안은 먹고 사느라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 아름다움이나 사랑, 슬픔, 기쁨 같은 감정도 느끼게 되었지. 가족이나 친구가 죽으면 무덤을 만들어 슬픔을 나누고 아름다운 꽃으로 예쁘게 꾸미기도 했어. 누군가 사냥을 하다 다쳐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모두 힘을 모아 그를 평생 보살펴 주었단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어. 죽은 사람을 그리며 사람의 얼굴을 동물뼈에 새기기도 하고 먹잇감이 많이 잡히기를 바라며 물고기나 짐승을 그리기도 했지. 이게 바로 예술의 시작이란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7만 년 전쯤부터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시작했어. 사람 키의 몇 배나 되는 두꺼운 얼음이 한반도 근처까지 뒤덮을 만큼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었지.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온 거야. 사람들은 사나운 추위를 견디려고 두툼한 털옷을 입고 가죽 신발을 신었어. 동물 가죽을 여러 장 깔아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기도 했지. 작은 동물들이 추위를 못 견뎌 수가 줄자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매머드처럼 큰 동물을 사냥해야 했어. 크고 힘센 매머드를 어떻게 사냥했을까? 먼저 사냥하기 전에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짰어. 그러고는 저마다 할 일을 나누어 맡았지. 매머드를 물 위에서 떨어져 나오게 하는 사람, 강물에 빠진 매머드에 창을 찔러 사냥을 마무리하는 사람. 사람들은 지혜를 짜내고 힘을 모은 덕에 춥고 배고픈 빙하기도 이겨낼 수 있었단다. 빙하기는 수만 년 동안이나 계속되다가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쯤에 완전히 끝이 났어. 그 뒤로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지. 강과 바다에는 얼음이 녹아 물이 넘쳐났고 물고기도 부쩍 늘었어. 빙하기 동안 보기 힘들었던 작은 짐승의 수도 어느새 늘어났지. 사람들은 작고 날쌘 물고기나 짐승을 잡기에 알맞은 사냥 도구들을 만들었어. 작살과 낚시바늘, 그물로 손쉽게 물고기를 잡고 활과 화살을 만들어 멀리 있는 짐승도 잡을 수 있게 되었단다. 그러는 가운데 도구를 만드는 방법도 차츰 바뀌어 갔어. 그동안은 돌멩이를 깨뜨리고
떼어내서 만든 뗀석기를 썼는데 이제는 돌을 깨뜨린 다음 갈아서 쓰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돌을 갈아서 만든 석기를 간석기라고 한단다. 간석기는 뗀석기보다 훨씬 정교할 뿐 아니라 날이 고르고 날카로워서 사용하기 편했지. 새로운 석기를 쓴다고 해서 이때부터를 신석기 시대라고 불러.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터를 잡고 살았어. 물속에는 물고기나 조개처럼 먹을 것이 많아서 먹을거리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었거든. 그러다 보니 자연의 변화를 꼼꼼히 살필 여유가 생겼단다. 씨앗에서 싹이 트고 싹이 자라 열매가 맺힌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 들에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동안 자연에서 나는 것만 따다 먹었는데 씨앗을 뿌리면 곡식을 거둘 수 있고 다시 씨앗을 뿌리면 더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 사람들이 바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그냥 씨앗을 땅 위에 뿌리기만 했기 때문에 그리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없었어. 아직은 고기잡이나 사냥으로 구한 먹을거리가 훨씬 많았지. 그런데 땅을 파서 씨앗을 심는 법을 안 뒤로 점점 더 곡식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단다. 사람들은 힘을 합쳐 농사를 짓고 거둔 곡식은 함께 나누어 먹었어.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해 돌괭이, 돌보습, 돌낫과 같은 새로운 농사 도구도 많이 만들어냈지.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들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어.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한 곳에 눌러 살게 된 거야. 이 집에서 오래 살아야 하니 튼튼하고 편안하게 짓자. 땅을 파서 집터를 만든 다음 굵은 나무로 기둥과 대들보를 세우고 그 위에 초가지붕을 올려서 움집을 만들었어. 농사를 잘 지어 식량이 넉넉해지자 식량을 오래 담아둘 그릇도 필요해졌지. 사람들은 찰흙이 불에 닿으면 딱딱해지는 것을 보고는 찰흙으로 그릇을 빚은 다음 구워서 쓰기 시작했어. 이렇게 흙을 빚어 돌에 구워 만든 그릇을 톡이라고 해. 톡이는 물에 녹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아 무척 쓸모가 있었어. 전에는 음식을 날로 먹거나 구워 먹는데 그쳤지만 이제는 톡이에 물을 붓고 끓여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었지. 음식물을 삶아서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면 두고두고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 사냥을 주로 할 때 사람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 살았어. 하지만 농사를 지으면서부터는 한꺼번에 일손이 많이 필요해서 한 곳에 마을을 이루고 사는 경우가 많았단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마을 회의를 여는 큰 움집과 가을에 거둔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어. 마을 한쪽에는 토기를 만드는 곳과 돼지나 염소를 키우는 우리를 두었지. 마을 둘레에는 다른 마을 사람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울타리를 치고 도랑을 파기도 했단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때로는 크고 작은 싸움이 일어났어. 이럴 때에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 나서서 싸움을 말렸지.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나 물고기를 잡을 때, 장례식과 같은 큰 일을 치를 때 언제나 힘을 모았단다. 마을에 모여 살면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 그러자 떠돌이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마을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인구가 몇백 명이나 되는 큰 마을도 생겨났단다. 사람이 많다 보면 그 가운데 특별한 재주를 지닌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지. 어떤 사람은 돌칼이나 돌도끼를 잘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토기를 튼튼하게 잘 구웠어. 조개 껍데기로 팔찌와 목걸이를 예쁘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지.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차츰 농사일은 하지 않고
자신이 특별히 잘하는 일만 하게 되었어. 그러고는 자기가 만든 물건을 곡식과 바꾸어 먹고 살았단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농사를 짓는 데만 매달리지 않고 저마다 가진 재주에 따라 일을 나누어 하기 시작한 거야. 아주 오래전 한반도에 자리 잡은 우리 조상들은 수십만 년 동안 돌로 만든 간단한 도구를 들고 먹을 것을 찾아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며 살았어. 그러다가 도구를 만드는 기술이 점점 좋아지자 더 많은 짐승을 사냥해 식량 걱정을 덜게 되었지. 돌을 갈아서 더욱 좋은 도구를 만들 줄도 알게 되었고 농사를 짓고 가축도 기르기 시작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떠돌이 생활을 그만두고 마을을 이루어 서로 도우며 살게 되었단다. 이들이 살았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해. 선사시대란 글자가 없어서 사람들이 살았던 이야기를 글로 남기지 못한 시대라는 뜻이지. 그래서 선사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들이 남긴 도구나 흔적을 보고 상상할 뿐이란다. 훗날 사람들은 글자를 만들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했어. 다음 권부터는 옛날 사람들이 남겨놓은 글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살펴볼 거란다.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 결의 처음 나라는 어디였을까? 다음 건에 만나보기로 해요. 안녕.